조계종 제34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려 올 한 해 전법포교에 전념한 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의 대상 수상은 맞춤형 콘텐츠 포교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25기 졸업생들이 조계종에 승려복지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종단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관음사가 중창불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모레 열리는 관음사 중창 50주년 산사음악회를 앞두고 주지 종화스님의 원력과 실천불교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3년 만에 펼친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누우리는 부처님 자비정신 실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단 정상화에 진력하고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이 6년 만에 법계 품수식을 봉행하며 종단 화합과 정법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4회 포교대상 시상식이 열려 올 한 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법 포교에 전념한 이들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단위 사찰로는 가장 많은 5만 구독자의 유튜브 운영자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의 대상 수상은 맞춤형 콘텐츠 포교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싱잉볼 명상부터 강원도 자연 풍광까지 계층별 수요를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가 가득한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 궁금증을 유발하는 세련된 썸네일과 불교 유튜브의 틀을 깬 예능 컨셉 등에 이미 구독자 수는 국내 단위 사찰 유튜브론 처음 5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찍이 뉴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재능 있는 스님과 종무원들로 전문 미디어 팀을 만들면서 비롯됐습니다. 정념 스님은 유튜브 채널 오대산 월정사로 올해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일구어 가야 되고 이 시대에 걸맞는 소통의 도구를 잘 활용해야 되고 디지털 영토를 누가 얼마나 확장해내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영향력의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교원이 정념 스님을 비롯해 한 해 동안 포교 분야에서 참신하고 열성적인 활약을 이어온 활동가들을 격려하는 제34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춰 비대면 포교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는 인기 높은 유튜브 채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로서 또 불자로서 무중생들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 늘 전법과 포교의 진심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어느 때보다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뉴미디어 포교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때문에 올해 시상식은 대상을 받은 정념 스님을 비롯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해온 수상자들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매주 2회 이상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법회를 이어온 대한불교 청년회는 원력상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불자들답게 저희들이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법회라든지 저희들 부처님 가르침을 알릴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의 허리 역할,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하는데 저희 대한불교 청년회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포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교 크리에이터 1기로 활동하며 찬불가 콘텐츠를 꾸준히 공유해온 불자 가수 송우주 씨는 원력상을 받고 축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현재 그 젊은 포교를 위해서 요즘 또 젊은 시대분들이 다 누구나 다 1인 1 유튜브 시대 다름이 없는 때문에 뭔가 젊은 층들에게 조금 다양한 포교를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보문 선언을 개원하고 선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온 지범 스님과 제23교구와 제주 관음사 신도회장으로 전법 포교에 힘쓴 김문자 씨를 비롯한 4명이 공로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포교원은 여러분의 정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전법과 실행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포교원은 연말 불교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결과보고회를 진행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생들이 조계종에 승려복지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하며 종단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운문사 승가대학 25기 졸업생 동문회는 어제 조계종 총무원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승려복지기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 지호 스님과 부회장 진명 스님 등 임원진은 동문회 소임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기금을 승려복지기금에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운문사 회주 스님은 항상 종단이 있어야 종도가 있다고 하셨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체제가 종단 발전과 화합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회도 최선을 다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승가 전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질 것 같다면서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회의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승가 구성원이 고령화되면서 1년에 1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등 향후 승가 복지는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양병원 인수 등을 통해 전국 스님들을 한 곳에 모실 수 있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관음사가 평생을 방송포교에 헌신한 종화 스님의 중창불사 원력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모레 열리는 관음사 중창 50주년 산사음악회를 앞두고 종화 스님의 원력과 실천불교 정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흑백 사진이 아늑함을 더하는 서울 관악산 자락 관음사. 신라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지만 50년 전만 해도 가람은 쇠잔한 모습이었습니다. 태고종단과의 소송을 거쳐 1973년 조계종 초대주지로 부임한 종화 스님의 원력 속에 강도 높은 중창 불사가 시작됐고 어느덧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행의 나날이 50년 역사에 간직된 불사를 회항하면서 스님은 보람이 컸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회고합니다. 때로는 허무한 데도 많고 때로는 너무나 헛된 일도 많고 때로는 참여하는 일도 많고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불자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제일 어려운 것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위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지탱해 왔습니다. 이 기간 관음사는 대웅전과 명부전이 변모하고 범종각과 삼성각, 용왕각, 미타전, 대강당, 스승인 고봉대종사의 유허비 등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도심 속 관음 기도도량의 면모를 갖추는 데 주력했던 스님의 애정은 특히 BBS 불교방송 대탑으로 불리는 경내 9층 사리석탑에 각별히 담겼습니다. BBS 불교방송 2대 이사장을 시작으로 4대, 6대에 걸쳐 10여 년간 방송 포교에 매진하면서 한국 불교 미디어 포교의 길을 앞장서 열었습니다.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렇게 9층 탑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조건도 있고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거짓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거짓을 벗어나야 된다. 특히 우리 성직자가 거짓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존재가 가치 없다.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출가 수행자로서 본분을 한시도 놓지 않으려 애쓴 스님은 무엇보다 금강경 사국의 이 가르침을 지니며 실천 불교를 주창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실천 불교를 주장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국 불교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예. 위선적이 돼서는 안 되고 정직한 불자가 돼야 됩니다. 좋은 도량에서 선주식 잘 만나서 오늘에 제가 이렇게 잘 편안하게 살지 않나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죠.
말만 불자다 하지 말고 행을 불자다면 행을 해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항상 법문 때. 관음사는 오는 3일 산사음악회를 열어 중창불사 50주년과 삼성각 용왕각 기와불사 회항을 기념합니다. 인기 가수 나태주와 김소유, 발화작법 등 다채로운 공연에 종화 스님이 직접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더욱 뜻깊은 음악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애장을 가지고 절을 지었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네. 인생에 묻어 있는 거지. 젊을 때가 좋지. 30대? 30대. 그때 30대 어떠셨어요? 철도 없고 또 철이 들까 말까 하고 또 인생에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래. 이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가면 참 좋겠죠. 그래 하고 싶은 건 다 했지 다시 미디어 포교로 시대를 이끌었던 종화 스님의 원력이 관음사 50주년 중창 불사 회항으로 호학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중창조 만화당 희찬 대선사 39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하며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유지를 기렸습니다. 교구 본말사 스님, 산내 선원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한 추모 달해제에서 월정사 주지의 정념 스님은 만화 대선사는 하남 스님과 탄호 스님을 모시며 수행 가풍을 세웠고 6.25 전쟁으로 전소된 월정사를 대가름으로 일구겠다는 원력을 세우며 실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 스님, 탄호 스님, 만화 스님의 그런 수행 정신과 가풍 또 그 어려운 속에서 이런 불사에 크신 원력을 세우신 만화 스님의 그런 원력이 함께한 그런 길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38년 오대산에서 탄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한 희찬 대선사는 한국정쟁 당시 상원사에 남아 하남 스님을 시봉하며 선사의 좌탈 인망을 지켰습니다. 이후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맡아 대가람의 면모를 일신했고 1981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된 뒤 1983년 세수 64세, 법납 45세로 입적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경내에서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에는 범어사 각 신행단체와 산하복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해 겨울을 나기 위한 3,000포기 김장을 장만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00포기를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 범어의 산하기관에 골고루 전달했습니다. 부산불교계가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펼치며 따뜻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연탄불공회는 영도구 노인복지관에서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난방비 지원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이어 연합회 스님들이 난방비를 지원받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난방료 공급 과정을 확인하고 이웃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염원했습니다. 연탄불공회는 조계정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발언으로 2017년부터 매년 동절기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난방을 돕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부산 지역 11개 노인복지관을 통해 55개 세대에 1,300만 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태고종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3년 만에 펼친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누우리는 부처님 자비정신 실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캄보디아 CM립에서 박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단체 나누우리의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사업은 멈추지 않는다. 식수대 2곳의 준공식을 마친 뒤 이어진 발걸음은 쩔라옹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이곳도 1세대 식수 개선 사업을 마친 곳이지만 준공식을 가진 앞선 2곳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2세대 식수 개선 사업 착공에 들어갑니다. CM립 특성상, 캄보디아 특성상 중심가에 있는 CM립시나 프롬펜 같은 중심가에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변두리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변두리 쪽에 지원받지 못하는 곳, 또 더 낙후된 곳에 우리의 손길을 뻗쳐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쩔라옹 초등학교 2세대 식수 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면 CM립에서만 벌써 7번째.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현지와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쩔라옹 초등학교도 앞선 사례가 있는 만큼 나누우리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은 우리 지구촌 앞날의 희망이며 바람입니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여러 어린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탄생할 것이며, 이들은 또한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동행한 나누우리 회원은 모두 27명. 나누우리 사무국이 있는 경남 통영 보현사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함께 마음을 냈습니다. 3년 만에 캄보디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발전된 곳도 많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데요. 나누우리 요 봉사활동 오면서 너무 보람있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페인팅 작업, 어저께 식수, 준공식 최고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식수대 개선과 물품 전달은 물론 외벽 도색까지 함께한 나누우리 가족들. 올해 캄보디아 시엠립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들을 고민하면서 뜻깊은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천태종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내년 일반 예산이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소폭 인상된 346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천태종 종의회는 어제 단양 구인사에서 속개된 제120차 정기종의회 본회의에서 올해 일반 예산보다 5%가량 인상된 345억 9,413만 원의 내년 종단 일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건 처리를 마친 후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는 각자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펴 종단 발전의 주춧돌이 되달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각 분과위원장 스님들은 총무원에 요청한 업무 처리 상황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개원한 종의회는 각 분과별 심의에 앞서 부의장 경천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월도 스님, 법제분과위원장 경혜 스님, 재무분과위원장 보광 스님을 각각 선출하며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종단 정상화에 진력하고 있는 대한불교 법화종이 6년 만에 법계 품수식을 봉행하며 종단 화합과 정법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법화종 총본산인 경남 통영 안정사에서 봉행된 법계 품수식을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19회 법계 품수식과 가사 수여식은 가사점안과 재불부사를 모시는 건공축원 후 봉행됐습니다. 법화종 종정 도선 대종사를 정계대하상으로 원로연 스님들이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존중사를 맡았습니다. 최고 품수인 대종사에는 법화종 마산교구 송현스님, 강원교구 암현스님, 경북교구 법원스님 등 5명이 올랐습니다. 또한 총무원장 간효스님 등 19명의 스님들이 종사 법계와 가사를 받았습니다. 이어 성정 30명, 대법 30명, 중법 21명, 선법 11명의 스님들이 각각 법계와 가사를 새롭게 받았습니다. 종정 도선 스님은 법어를 통해 유권 청정으로 나아가는 오종 법사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선 스님은 종단의 정상을 위해 힘써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지동이 많으면 든든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단을 애호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잡아져서 내가 법화종의 지둥이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주시면 우리 법화종은 날로 발전하고 또 정법 호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로원 의장 보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를 수의하시고 인천의 스승으로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단 화합과 원흉 살림을 이뤄가기 위해 법화 행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법화종은 최근 몇 년간 총본산 안정사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법계 품수식은 6년 만으로 법화종은 법계 품수식을 계기로 종단의 일신우일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년 종단 차원의 통일가사불사는 종단 정체성을 되찾고 본래의 면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법화 행자들의 일체가 된 발언입니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종단의 모습을 일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종단 대종스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S 뉴스 방일호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포교 중심 도량 광제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 정목스님 초청 특강을 열어 시민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정목스님은 광제사 전통문화체험관 1층 다목적실에서 관계를 통한 성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유명 영화 대사를 인용하며 뒤에서 가만히 꼭 안아주기 등으로 진정한 소통과 관계를 맺자고 당부했습니다.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무해시보시를 할 수 있다. 무해시보시가 얼마나 훌륭하고 돈도 안 드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채었다면 등 뒤로 가서 허깅해주면서 네 등 뒤에 내가 있어 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정목스님은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하는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 사랑 프로젝트를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포교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세종시 광제사 전통문화체험관은 오는 10일엔 조계종의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제스님을 초청해 특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행 포교도량이자 만일결사 정진도량인 용인 문수산 법륜사가 제5대 주지 현암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스님의 공덕을 기리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경례 대웅전에서 제5대 주지에 취임한 현암 스님 존숙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법륜사 대덕 스님과 계층별 신도회인 천수천안 관음회, 호법 거사림회, 청소년 전법공덕회 소속 신도들이 참석해 주지 현암 스님의 공덕을 기리고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만일결사 동안에 저희들이 중복권 가는 성지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5가지 붓다로 살자 실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수행, 나눔, 생명, 평화 이 5가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나누어서 우리 성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남은 과제죠. 만일결사 정진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는 오는 4일 법륜사 호법 거사림회 창립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오는 18일엔 만일결사 3차 천일기도를 회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